안녕하십니까. 엑스달입니다.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글로벌 이슈와 국내 속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세계는 미국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사법 스캔들로 시끄럽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압박이 군사행동 직전까지 치닫고 있으며 미 법무부는 앱스타인 파일 은폐 의혹으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꽉 막힌 전국을 뚫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157일 만에 여야 대표와 마주 앉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소비 절벽을 가리키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해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 직후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펜 본디 법무장관이 앱스타인 문서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한편 미 의회 예산국은 올해 재정 적자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고, 캐나다에서는 10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막 초반인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바이러스와 테러 위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5개월 만에 머리를 맞댑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전격 중단했고,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싼 당청 간의 불협화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소비가 꽁꽁 얼어붙으며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쿠팡에서는 전 직원이 3천만 건이 넘는 고객 정보를 빼돌린 사상 초유의 보안 사고가 터져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만남은 중동 정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게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까지 완전히 폐기하라고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할 경우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란은 핵은 협상해도 미사일은 절대 포기 못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오만을 통한 물밑 접촉에도 불구하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 군사 옵션을 꺼내들 경우 국제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사법부가 앱스타인 스캔들의 늪에 빠졌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청문회에서 600만 건의 증거문서 중 절반인 300만 건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거센 추궁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던 피해자 전원이 법무부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증언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불똥은 영국으로도 튀어 피터 만델슨 전 대사가 앱스타인에게 5천억 유로 규모의 기밀을 넘긴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이 사건은 이제 글로벌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2026년 재정 적자가 무려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6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식 관세 폭탄이 적자를 3조 달러가량 줄여주긴 하지만 물가를 끌어올려 결국 서민 지갑을 닫게 만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민자 감소로 일손까지 부족해지면서 내년 미국 소비 증가율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6%로 곤두박질 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작은 광산 마을 텀블러 리지가 비명으로 얼룩졌습니다. 한 여성이 중고등학교와 인근 주택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학생과 주민 등 총 10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학교 안에서만 7명이 희생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캐나다 전역은 큰 슬픔에 잠겼고 총기 규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개막부터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수촌에 노로바이러스가 퍼져 핀란드 아이스하키팀 선수 13명이 집단 감염돼 경기가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볼로냐 인근 철도망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파손되는 사보타주 공격까지 발생해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화염병이 날아드는 반대 시위까지 격화되며 올림픽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꽉 막혔던 전국에 숨통이 트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정청래, 장동혁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비빔밥 오찬을 갖습니다. 지난 9월 이후 무려 157일 만의 만남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와는 30분간 따로 만나 쓴소리를 들을 예정인데, 야당이 벼르고 있는 3대 특검 요구를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이번 회동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시끄러웠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지 19일 만에 백기를 든 셈입니다. 지방선거 전에 합치면 공천만 복잡해진다는 당내 반발과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색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다시 논의하자며 한 발 물러섰지만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양당은 이제 합당 대신 어정쩡한 연대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단칼에 거절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형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 과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민주당 안에서는 지도부가 제정신이냐며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파동으로 당청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비가 멈췄습니다. 지난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0%를 기록하며 성장이 완전히 정체됐습니다. 백화점, 의류, 전자제품 등 살림살이가 팍팍할 때 줄이는 품목부터 지갑이 닫혔습니다. 더 심각한 건 빚입니다. 가계빚 연체율이 4.8%로 뛴 가운데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무려 9.6%까지 치솟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쓰고 없는 사람은 굶는 극단적인 K자형 소비가 굳어지면서 서민 경제의 주름살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쓰는 쿠팡에서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무려 7개월 동안 전산망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고객 정보 3,367만 건을 1억 4천만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주문한 내역은 물론 부모님 댁 주소까지 다 털렸습니다. 그런데도 쿠팡 미국 본사는 고작 3,000건 유출됐다며 우리 정부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있어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입니다. 안팎으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짓누르는 하루입니다. 밖으로는 트럼프발 안보 위기와 관세 압박이, 안으로는 꽁꽁언 소비 심리와 정치권의 내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사태와 같은 디지털 보안 위협과 이란발 에너지 쇼크는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공포가 되었습니다. 내일 열릴 영수회담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이 복합 위기를 돌파할 구체적인 민생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영향 분석입니다. 중동 위기 고조로 방위산업 섹터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또한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들의 보안 투자를 강제할 것으로 보여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가 얼어붙은 만큼 백화점보다는 다이소 같은 저가 유통 채널과 라면 등 필수 소비재, 그리고 경기와 무관하게 수요가 있는 전력 및 유틸리티 업종이 투자자들의 피난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영수회담 결과와 함께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